안녕하세요. TQN 알고리즘에 대해 대충 알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조분함입니다. 일단 목차는 일단 TQN의 배경, 그 다음에 TQN이 무엇인지 정성적으로 그 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TQN에 대한 한계와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인데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가 이런 TQN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내서 이런 게임 같은 곳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바카림 님이 그런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토대를 해서 이제 DQN이 DQN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상위 개념이 돼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아타리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 아타리 게임이 약간 이런 벽 같은 것을 계속 부시면서 점수를 얻는 건데 이것을 구글 딥마인드가 이 DQN을 적용을 해서 이런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봐보고 가죠. 지금 좀 로드가 걸리네요. 일단 지금 영상이 진행이 안 되긴 하지만 여기 28초 부근에는 그 이 게임이 진행된 동안 아예 초보자? 아예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다가 그리고 계속 막 못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한 10분간 훈련했던 것이고 한 이제 50초 부근에서 이제 한 120분간 훈련을 했을 때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거의 조금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40분 정도 학습을 했을 때는 이제 거의 아예 터널을 뚫어가지고 얼마 아예 점수를 어떻게 하면은 잘 얻을 수 있는지 아예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에 참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적용하면은 참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DQN이 무엇이냐? 일단 DQN은 일단 간단하게 그 강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간, 강학습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바카림 님이 강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도 또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게 에이전트에서의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서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보상을 받고, 그런 과정 보상하고 처벌 체계를 거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라는 개념을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분이 만들었고 이렇게 스키너 상자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런 생쥐가 있는데 그런 생쥐가 먹이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지 우연히 먹이를 먹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이를 먹게 되었는지 고민하고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먹이를 잘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QN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런 Q러닝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이 Q러닝은 상태와 그 다음에 행동을 변수로 두어서 이게 이제 실수로 가는 사상일 때 이제 한 상태에서 행동으로부터 입력값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을 출력하는 원리인데 이 DQN이 이런 Q러닝의 방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DQN에서는 일단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Q 네트워크에 정보를 주고 이제 거기서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또 다시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DQN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레이 메모리가 있는데 이전 경험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시로 예를 들면 한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그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 이제 다음 상태에 되었을 때 그런 다음 상태에서 그전 현재 상태와 이제 그걸 비교를 하면서 그런 기대값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보상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수를 넣었듯이 일단 정성적으로 일단 보는 것이라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보고 보상이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학습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QN을 설명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정책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서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리고 A3C로 가기도 하고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폴리시 이터레이션하고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또 Q러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각각 다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DQN이나 딥살사나 쌀사는 이제 Q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이제 말을 해서 이게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좀 정량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DQN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전 경험을 리플레이 메모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좀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 DQN이 그 합성곱 신경망 그러니까 CNN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픽셀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용량이 커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또 다른 한계로는 그런 액션 스페이스가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실험을 이 DQN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액션 스페이스가 이제 무한대로 돼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꽤나 애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DQN도 굉장히 좋은 강학습 알고리즘이지만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제 발표가 끝났고 간단한 질문이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근데 그 액션 스페이스가 무한으로 간다는 액션 스페이스 그 원소들 그러니까 사이즈가 무한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같은 그 집합이 너무 커져 버려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해 버려서 이제 학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 게임 같은 게 강화학습이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본버맨이나 아니면 아까 한 그 벽돌 깨기 있잖아요. 그건 액션 스페이스가 작아요. 그 할 수 있는 액션이 벽돌 깨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밖에 없고 본버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밖에 없잖아요. 그 스테이트에서. 근데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스테이트가 컨티뉴어스하게 변해버려요. 액션 스페이스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 각에 따라서 이게 뭐 C 분초 이렇게 무한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각도를. 그래서 이제 이걸 얼마나 돌리느냐가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액션 스페이스를 조금 디스컨티뉴하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들 뭐 0도에서 10도 사이 이렇게 10도까지 뭐 이렇게 나이브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제 무한대에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리얼월드에서는 사실 강학습을 적용하려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퀀타이즈를 해가지고 네네네. 적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액션 스페이스 사이즈를 유한계로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액션이 무한집합이면은 그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 전체를 통합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쵸, 그쵸. 기대값을 못 구하잖아요. 네.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 그러면 리플레이 메모리랑 지금 여기 그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DQN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조금 준비를 해서 이 지금 그림을 넣어놨지만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일단 그 기존 그 보상 리워드 값하고 마르코프 결정 과정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유사해서 그 최대로 되는 그런 Q의 기대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그림에 네. 대해서는 시간이 크게는 조금 더 필요하시겠군요. 네, 좀 시간이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리플레이 메모리에 뭘 저장하냐면 그걸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점화식 보시면 올드 밸류가 QST, AT 들어간 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네, 그러냐면은 그 이트레이션이 여러 번 돌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여러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에피소드를 뭐 5번 돈다 그러면 5번째 에피소드에서 Q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제 4번째 에피소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올드 밸류를. 그래가지고 이제 리플레이 메모리 그걸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장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이제 그러면 CNN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DQN에서 CNN을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잠시만요. 여기서 CNN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거를 논문에 약간 간략히 봐서 어, 일단 DQN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을 화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화소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CNN이 적용이 돼서 이제 DQN이 이용이 될 때 CNN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각 그 게임 화면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CNN을 통과시켜가지고 조금 사이즈를 줄이는 거네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